자, 11강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수분해 방법을 공부를 했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한 번에 한눈에 이렇게 잘 안 되는 인수분해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겠는데, 요 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 되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좀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떤 종류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은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다. 자, 항이 4개가 나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4개의 항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2개씩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개씩 묶고, 아니면 이제 3개 묶고 1개 묶고 이렇게 2 플러스 2나 3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묶는다. 그럼 2개씩 묶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2개씩 묶었을 때는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묶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요 식에서 볼까요? 요 이제 예에서 글씨가 좀 작은데 앞에 2개를 묶고요. 뒤에 2개를 묶습니다. 앞에 2개 묶을 때는 공통인수가 x죠. 앞에 2개만 보면 앞에 두 항의 공통인수 x로 묶어내면 y 플러스 1이 되는데 뒤에 y 플러스 1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y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해가지고 걔로 다시 묶어내면 뒤에는 x 플러스 1,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를 도로 이제 분배 법칙으로 곱해보면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됐죠? 다항식. 그래서 2개 묶을 때는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묶는다. 자, 두 번째는 3개 1개로 묶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3개 1개로 묶는 경우는 항 3개를 묶을 때 그 3개짜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이 되도록,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합니다. 자, 얘가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y제곱 있을 때 이 3개를 싹 묶어버리면 얘가 되죠. 그럼 뭐가 되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합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모여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더라도 y제곱이 뭐 여기 와 있거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잘 배열해가지고 이런 걸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이 4개인 다항식은 2개로 묶거나 3개 1개로 묶거나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그 나와 있는 식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이라는 겁니다. 이 공통 부분, 요거를 한 문자로 치환한다.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 자,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x 플러스 y의 제곱 있고 2배 x 플러스 y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을 a라는 라지 a라는 한 문자로 치환해서 보면 a에 관한 2차식으로 딱 보이죠. 그죠? 얘를 이렇게 치환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그죠?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시 a를 원래대로 x 플러스 y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바꿔놔야 돼요. 이 라지 a라는 건 문제에 나와 있지도 않고 우리가 풀면서 편의에 따라서 지은 이름이니까, 붙인 이름이니까 원래대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공통 부분을 그래서 한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한 후에 원래의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 자, 참고 한번 보죠. 주어진 식의 공통 부분이 2개 있으면 각각을 서로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x 플러스 y 똑같으니까 이건 a로 했지만 뭐 얘는 x 플러스 y고 뭐 뒤에는 뭐 2x 마이너스 5y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또 따로 치환하려면 다른 문자로 해야죠. 당연히. 이건 뭐 a하고 뭐 다른 거니까 b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더 복잡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하면 치환을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히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을 요거는 뭐 여기 아니군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항이 5개 이상인 다항식의 인수분해입니다. 항이 여러 개 있다. 5개 이상이라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문자가 2종류 이상이 나와요. 2종류 이상의 문자. 2종류 이상의 문자가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요거를 이제 우리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저차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최저차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 요게 항이 5개 이상인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하나 있죠. x하고 y하고 막 섞여 있는데 이거 뭐 이제 뭐 2개, 3개씩 묶는다든지 뭐 공통부분 치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x하고 y를 보면 x는 2차항이 있지만 y는 2차항이 없죠. y가 차수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y에 대해서 1차항은 자 y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x는 그냥 저 상수로 보는 거예요. 문자지만. 그래서 x 플러스 1의 y 이렇게 되고 나머지 x제곱 4x 그 다음에 3 이런 건 다 상수항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y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상수항 부분만 다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이게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인수가 발견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공통인수로 묶어가지고 여기는 y 여기는 x 플러스 3을 뒤에서 따로 써주는 거죠. y하고 x 플러스 3을 순서를 좀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다항식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누는 것을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반대로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정리하는 걸 오름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이거 오름차순 정리한다 그래서 못할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가지고 많이 해결을 합니다. 요 요령 잘 알아두세요. 특히 지금 이 개념 1에 나온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고1 과정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뭐 선행학습 할 생각할 게 아니라 요 지금 중3 과정에 나오는 이거를 제대로 알아두면 그게 곧 선행학습입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복잡한 식까지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고1 올라와서도 잘 못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단원 공부할 때 이걸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넘어갈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 밑에 정리된 내용 한번 보고 가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항이 4개면 적당한 항끼리 묶는다. 뭐 2개씩 혹은 2개 이렇게 묶든가 아니면 3개 1개 3개가 아니지. 3개 1개 이렇게 묶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한 문자로 치환하는 건 이제 공통 부분이 있을 때 한 문자로 치환하고, 항이 5개 이상이고 문자가 2종류 이상일 때 최저차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또 앞에서 했던 것을 적절히 이용하면 된다. 자,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연습 없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1번부터 보죠. 다음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식을 구해라. 자, 이거 뭐예요? 지금 항이 4개짜리니까 2개씩 묶어봅니다. 지금 보니까 x로 묶었다는 건 요 앞에 2개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x로 묶으면 얘는 y-1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1로 묶어서 y-1이죠. 이거 플러스 1이지만 마이너스를 묶으면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y-1이 다시 공통인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묶고 x-1 뒤에다 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죠? 항이 4개지만 이거는 2개씩 묶을 게 아니라 요거 3개가 완전 제곱식인 게 보이죠? 그래서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의 제곱, 9를 3의 제곱으로 보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자, 그 밑에 이어서 확인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치환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하라. 치환을 이용하여 뭘 치환하면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을 a로 치환합시다.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도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여기 위에다 좀 할까요? 공간이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건 뭐야? 2, 3은 6인가? 이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6일은 6으로 해야 됩니다.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이겠죠? 자, 요건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하게 해야 돼요. 지난 강에서 연습을 충분히 했을 테니까 안 했으면 다시 연습하시고. 됩니까? 그럼 이걸 원래대로 다시 바꿔놓으라고 그랬어요. x 플러스 1이죠, a가?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2다.
물론 무식하게 이걸 다 전개해 가지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도 이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치환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 x 플러스 y가 똑같이 보이네요. 얘를 a로 치환하자. 그럼 이건 뭐냐? 얘는 a에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이것도 위로 좀 올려서 이어서 하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4하고 a 플러스 1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이제 바꿔놓기만 하면 됩니다. x 플러스 y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이 답입니다. 요게 답.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개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인데요. 수의 계산할 때 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물론 뭐 이렇게 계산 편리를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인수분해를 통해서 숫자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죠. 예. 몇 가지가 있는가?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통인수로 묶어내기. 이거는 뭐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기본 스킬이라고 했죠. 기본 스킬.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이용하기. 자, 이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놓으면 얘네들끼리 안에서 이제 덧셈이 되면서 계산이 좀 쉬워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굳이 제곱을 하지 않고 합과 차의 곱으로 하면 좀 편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차가 이제 확 줄어들어서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 곱하기 48하고 16 곱하기 38이 있으면 16을 우리가 공통인수로 생각해서 얘를 하나 이제 같은 문자 A로 보는 거죠. A로 묶어내면 48 빼기 38에서 이게 10이 돼버리니까 계산이 훨씬 쉬워진 거죠. 그죠? 10을 곱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니까.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이용하기는 자, 99제곱 플러스 2 곱하기 99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뭐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지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 앞에 뒤에 곱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100의 제곱이 되니까 계산이 쉽다. 약간 좀 어거지스럽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53의 제곱 빼기 47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 각각을 제곱하는 것보다는 얘를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부분이 100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무척 쉬워진다. 뒤에도 차가 줄어들고, 그죠? 이런 건 참 영향가가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제곱하려면 피곤하죠? 예. 자, 밑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확인 3번에 4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0을 공통인수로 해서 묶어내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29를 뭐 a로 생각해서 이거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이거의 완전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완전제곱식이죠. 57 빼기 아마 37의 완전제곱이겠네. 4번은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 네 문제 뭐 쉬우니까 여러분이 각자 다 꼭 해보고 지금 일시정지를 누르고요. 각자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3번.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 개념 3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식의 값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문자의 값이 주어지고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후 문자 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여기 이해를 한번 볼게요. x가 97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하면은 97을 여기다 직접 대입해서 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인수분해 먼저 하라는 얘기죠. 먼저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간단히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이 훨씬 쉽다. x 2번 대입하고 뭐 제곱하고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쉽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문자의 조건. 어떤 조건식이 주어진다. 뭐 합이나 차, 곱 이런 조건식이 주어지고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되는 경우에는 조건에 대한 식이 나오도록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후에 문자의 식의 값을 대입한다. 지금 두 가지가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수분해한 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식을 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선 대입 후 정리가 아니고 먼저 대입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정리를 하고 후 대입, 나중에 대입을 해라. 이 정리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늘 뭐 이렇게 하면 편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합이 3이고 곱이 2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xy를 사실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겠네 딱 봐도. 거기다 이게 대입해도 되지만 그럴 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가 xy니까 xy를 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뭐 x 플러스 y, xy가 다 알려져 있으니까 굳이 xy 따로 구할 거 없이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많이 쓰이진 않을 것 같지만 나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간간히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놔야 돼요. 자, 확인 문제 보죠. 자, 확인 4번. 이건 각각 하나 다 풀어보겠습니다. x가 100일일 때 이거의 값. 대입하지 말고 얘를 먼저 정리한다. 어떻게? 이거 x-1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100일 빼기 1이니까 이거는 100. 100의 제곱이니까 계산은 아주 쉽죠? 만이다.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x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얘를 정리를 합니다.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만 남기고 절로 다 옮겨요. 4를 1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그죠? 그럼 뭐야? 이것이 3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8x가 나왔어요. 뭐 굳이 이걸 또 변형할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근호 제곱근과 그 실수 단원에서 했던 그 방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식을 먼저 인수분해하자. 이 식을 먼저 인수분해하자. 그럼 이게 x-4하고 x 플러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 뭐야? 여기서 x-4가 얼마인지 나오네요. x-4가 루트 3이죠. 4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1은 뭐야? x 플러스 1은 뭐 양변에 1 더해보면 알 수가 있죠. 5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5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알아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넘겨서 제곱하는 게 뭐 항상 쓰이는 거는 항상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항상 편한 건 아닙니다. 앞 단원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 단원에서는 얘를 먼저 인수분해한 다음에 대입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그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특성이 이거 좀 뭐 시행착오를 거쳐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눈에 보이겠죠. 자, 다음 3번.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 a제곱 빼기 b제곱. 자, 이것도 뭐 여기다 직접 대입할 게 아니라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자, 요 두 수는 더하면 얼마야? 두 수 더하면 a 플러스 b 두 개 더하면 1 지워지고 2루트 2죠. 응? 합이 금방 나오고 두 수 빼면 루트 2 지워지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2루트 2고 얘는 ab가 아니고 참 잘못 썼네. a 빼기 b인데 그죠? 습관이 돼서 여기 2니까 얼마입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4루트 2 되겠습니까? 자, 요런 요령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계산이 빨리 끝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핵심 유형 익히기부터 연습을 해서 우리가 그 인수분해 문제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